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재배하고 싶으신가요? 우리나라의 우수한 토종 농작물을 지키고 싶으신가요? 가업을 이어나가고 농촌에 활력을 주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후계 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 사업에 주목해주세요. 후계 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 사업은 농업 발전을 이끌어 나갈 유망한 예비농업인과 농업경영인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후계농 여러분의 정예 농업 인력으로 육성하고자 하는데요. 영농교육을 이수하고 영농 창업을 계획하는 분이나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하는 등 미래의 농업 인력의 주축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후계 농업 경영인으로 선정하여 세대당 최대 5억 원의 대출을 지원합니다. 나도 신청할래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후계 농업 경영인 선발 및 지원 사업의 신청 자격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먼저 대출 신청 시 만 18세에서 만 50세 미만이며 영농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여야 하는데요. 잠깐! 영농 경력은 농업 경영체를 등록한 시점부터 계산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또한 전문 지식은 필수겠죠. 농업계 학교를 나오거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된 교육을 이수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역과 관련하여 미필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자가 아닌 병역 미필자의 후계 농업경영인 자금 대출은 군 복무 완료 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격을 갖춘 모든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첫 번째,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에서의 예외가 있지만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을 초과하면 사업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공공기관이나 회사 등의 상근 직원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고등학교나 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은 지원할 수 없으니 유의해 주세요. 그럼 사업 대상자 선발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까요? 선발 절차는 크게 7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농식품부에서 사업 지침을 시도에 시달하고 사업 시행기관인 시군구에서 사업 신청을 접수받습니다. 다음으로 시군구에서 서류평가를 진행하고 추천 대상자를 선정한 다음 시도에 제출하는데요. 시도에서는 배정한 시군구 사업량의 1.5배수를 추천하고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하고 이 평가기관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순위를 측정합니다. 그 다음 후계 농업경영인을 선정하는데요. 선정된 후계 농업경영인은 4월부터 육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일정이 궁금하신 분은 주소지 관할의 시군구에 문의하세요. 이제 제일 중요한 선정 대상자가 받는 지원 사항에 대해 알아볼까요? 대출은 세대당 최대 5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제 대출 금액은 신청자의 담보 가치 및 신용 상태 등에 대한 대출 취급 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신청자에 따라 다르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대출 상한은 원금 균등 분할 상한으로 최대 5년까지 거치할 수 있고 최대 20년 상환 기간 이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출 금리는 변동이 생기지 않는 고정금리인데요. 변동금리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시점에 선택한 대출 금리 체계는 중도에 변경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그렇다면 정책자금은 어디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크게 경종 분야와 축산 분야로 나눠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경종 분야입니다. 농지 구입 및 임차, 시설 설치 및 임차, 기타 자금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농지 구입이나 임차의 경우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구입비와 임차 보증금에 지원됩니다. 시설 설치 및 임차의 경우 영농 기반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을 개보수하는 비용, 임차 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장 시설이나 농식품의 가공,
제조용 시설의 설치나 임차 보증금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개발하거나 묘목, 종자 구입비, 농기계, 농업용 화물차 등 기타 자금에 사용할 수 있는데요. 기타 자금은 최대 5천만 원 한도 내에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 축산 분야의 자금 사용 용도는 토지 구입 및 임차, 시설 설치 및 임차, 기타 자금,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토지 구입 및 임차의 경우 축사 신축용 토지와 초지 사료포 조성용 토지 구입비, 그리고 임차 보증금과 낙농 분야 추가 커터 구입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설 설치 및 임차의 경우 축산 기반의 시설을 설치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과 임차 보증금에 지원됩니다. 저장시설, 축산물 가공, 제조용 시설의 설치 및 임차 보증금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정 분야와 마찬가지로 홈페이지를 개발하거나 가축 입식 및 사료 구입비, 농기계, 농업용 화물차 등 기타 자금에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후계 농업 경영인 사업자금 대출은 사업자가 사업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해당 시군구에 제출하면 시군구는 증빙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 확인을 통해 사업 추진 실적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시군구는 발급한 사업 추진 실적 확인서 사본과 증빙 서류 사본을 대출 취급 기관인 해당 지역 농축협에 보내고 대출 취급 기관은 시군구에서 통보된 사업 추진 실적 확인서를 근거로 대출금을 지급합니다. 이때 사업 시행 기관인 시군구는 후계 농업 경영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융자금 지원 연도부터 융자금 상환일까지 사후 관리를 실시하는데요. 사업 시행 기간은 사업 대상자에게 사업 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융자금의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출 취급 기간에 융자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합니다. 또한 대출 취급 기간이 사업 대상자에게 사업 취소 및 융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사업 시행 기간에 통지하고 회신 내용에 따라 조치합니다. 그럼 융자금의 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나도 포함될까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 자주 발생하는 사업 취소 및 대출금 회수 사례에 대해 살펴볼게요. 첫 번째, 농업 외 다른 직업을 보유한 경우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단, 선정 연도의 허용 기준에 따라 다르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후계 농업 경영인으로 선정된 이후 최초의 대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농업 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도 취소 사유가 되니 주의하셔야겠죠? 세 번째, 후계 농업 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사업 계획상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목적 외에 다른 곳에 사용한 경우에도 취소 사유가 되니 꼭 목적에 맞게 사용해 주세요. 네 번째, 사망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후계 농업 경영인 지원 사업을 자진 포기한 경우도 취소됩니다. 다섯 번째, 증여 매도를 한 경우도 취소될 수 있는데요. 증여 매도는 사업 시행 기간의 채무 인수와 관련하여 허가를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후계 농업 경영인 본인의 명의가 아닌 공동 명의로 등기된 경우도 취소되는데요. 지원 사업 대상자는 본인 명의로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일곱 번째, 정책 자금으로 신축한 축사를 타인이 수익, 관리, 운용한 경우에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이 대표로 재직 중인 법인이 수익, 관리, 운용하는 경우에도 대출금을 부당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니 주의할 필요 있겠죠? 사업 취소 및 융자금 회수 사유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화면을 참고해 주세요. 후계 농업 경영인 선발 및 지원 사업에 대해 잘 이해하셨나요? 농업은 행복한 현재와 미래를 디자인할 수 있는 최고의 재료죠. 여러분을 위한 지원과 함께 이 땅을 지켜내고 미래 농업을 이끌어 가세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